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조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격주로 출연을 해주시는 이 상구님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뉴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을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을 해주시고 비밀번호 90509419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9417, 네, 509417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509417 제가 발음이 조금 셌습니다. 509417 꼭 입력해 주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 509417을 꼭 입력해 주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이 톡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운영자님께서 내보내기가 되셨나 봐요. 운영자 바꿔가지고 방장 바꾸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방장이 바뀌셨군요. 네. 스톡위클리 운영자님께서는 부방장이 되었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읽게 되었네요. 부방장님이랑 반장님이 바뀌셨군요. 네, 그렇군요. 이트님께서 흐흐흐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종목 상담에 대한 이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됐는지, 진입 시기, 그리고 어떤 이유로 들어가게 됐는지 이유 남겨주시고 단타인지 중장기인지 조금 길게 보는 종목인지 이런 이야기들 좀 남겨주시면 현금 보유 비중 이런 얘기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트님께서 상구님 식사는 하셨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끝나고 먹어야죠. 끝나고 먹어야죠. 아직 안 드셨다고 네. 합니다. 메뉴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 족발 있어요? 먹을 겁니다. 족발을 드시고 싶다. 네. 오늘 야식은 족발인가요, 네. 여러분? 네, 족발을 드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네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상구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하신 강의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시작된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그럼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요즘 증시가 너무 메타버스, 너무 NFT에 몰려 있기는 한데 지금 저는 단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스윙급 딱 이 4, 4분기만을 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애매한 것도 아니고 딱 스윙급을 노리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주들이 굉장히 이슈를 받았다가 빌빌거리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확진자가 네. 3,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들 이제 대면할 수 있는 얼굴 맞대고 이제 직접적으로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뜰 수 있는 요소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는 이 상황은 코로나 확진세가 멈추질 않으니까. 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만약에 지금 3,100명, 3,2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2,000명, 1,500명, 1,000명 드디어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신 다 맞았다, 부스터샷 다 맞았다 이 백신 이야기 접종률 나오면 90% 넘어가고 지금 지금 부스터샷 안 올라갈 접종률 이유가 막 없네요. 50% 넘어가고 확진자 줄어들고 이러면
당연히 맞습니다. 다시 주목받겠죠. 최근에 50대 이상 부스터샷은 많이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겼다고 그쵸. 이런 뉴스 기사도 많이 봤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회사에 네. 따라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그 FDA 신청해 놓은 상태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어린 연령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한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 임상도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등등의 환경,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런 환경은 조성되고 있는데 유럽도 확산세가 더 터지고 있고 다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봉쇄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3,000명을 넘어가는 등 이 확진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가능성 열고 보자고요. 백신도 치료제도 등등 이 확실히 안정화를 갖춰주면서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그리고 일단 현 시점에 11월 달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위드 코로나 하고 있는 거죠. 시행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어느 정도 풀어줬고 이렇기 때문에 특정 업종 빼고는 시간 제약 없이 이렇게 이제 인원 제한이라든가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2주 지난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도 거의 다 풀어져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전제가 풀어진 저는 확진자가 줄어들 거라고 결국은 줄어들겠지. 언젠간 줄어들죠. 근데 네. 그 언젠가가 뭐 당연히 내일부터 당장 줄어들면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당장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4분기를 노리고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섹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섹터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를 말하자면 뭐 말할 수 있죠? 항공, 여행, 면세, 뭐 카지노 많죠. 놀자 관련주들이 대부분일 맞습니다. 텐데. 그 모든 부분들이 네. 결국은 밖으로 나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항공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떤 섹터를 진입을 하던 그 특정 섹터의 대장격의 종목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항상 말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항공 대장이 누군데? 대한항공. 대한항공 제 역할 해줬다가 지금 조정받은 겁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여행 같은 종목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이런 종목들이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들이 제 역할을 해줬다가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 썼던 섹터는 어딘가? 분명히 이 종목도 시기적으로 이제 이슈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지 못했던 섹터가 어딘가? 네. 라고 했을 때 저는 백화점을 주시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정말 안 갔죠. 왜 네. 백화점을 주시하는지를 이제 얘기해 볼 건데 네. 현대백화점 재무 안 좋나요? 뭐 신세계, 대구백화점 뭐 전반적으로 재무는 좋습니다. 실적이 좋았다는 뉴스 기사 많이 봤거든요. 봅시다. 이제부터 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네. 지금 겨울이 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이제 슬슬 사람들 밖으로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려고 하려면 옷을 사야겠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 옷에 비해서 겨울 옷의 가격이 단가가 비싸죠. 비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통계치를 냈을 때 아우터 같은 옷들 있잖아요. 잠바라든가 혹은 뭐 점퍼라든가 네. 점퍼라든가 혹은 이제 외투 이런 쪽에 교체 주기가 보통 2년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터진 지 얼마 됐죠? 지금 2년 넘었죠. 2년 정도 집 밖으로 못 나갔네. 네. 지금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이 대부분 2년 전 옷이네. 타이밍적으로 근데 이제 나갈 수 있네. 2년 동안 이 옷을 네. 교환하는 그 주기가 2년인데 2년 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그 옷들의 교체 주기까지 맞물렸고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네. 네. 근데 제가 왜 이 섹터를 좀 짧게 보느냐? 아주 멀리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스타팅은 부정적인 시야를 먼저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인터넷 쇼핑이 얼마나 확산이 됐겠어요. 그럼요. 택배부터 해가지고 골판지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슈를 많이 받았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좀 이렇게 고연령층들 소위 말하는 이제 원래 인터넷을 크게 하지 않았던 세대들까지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모바일 쇼핑,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이 접근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직접 가서 옷을 사거나 하는 스타일이지 인터넷 쇼핑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잘 사서 잘 입고 잘 드십니다. 네. 이런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단순히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꼭 젊은 세대들도 인터넷 쇼핑 안 하는 그런 인구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나는 있었죠. 직접 가서 입어보고 살 거야 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었는데 못 나가는데 어떻게 인터넷 쇼핑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드 코로나 되면서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마침 옷의 교체 주기까지 왔네. 이 타이밍이면 결국 참아왔던 소비 심리가 반발적으로 튕겨져 나가서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사려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작용이 될 거다. 그리고 그건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백화점 하면은 이제 지금 여태까지는 옷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백화점에서 매출 비중을 많이 많이 이렇게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품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백화점 하면 뭐 식음료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 패션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보통은 그럴 것 같은데 식음료 아니면 화장품? 명품입니다. 명품. 백화점이니까. 제가 명품을 네. 명품이 차지하고 있는 총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단가도 높고 하다 단가도 보니까. 높고.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네. 총 매출 비중에 명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추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긴 압도적인 하네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명품 비중이 40%인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라든가 그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마진율을 따졌을 때 매출은 많이 가지고 오나 그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의류 쪽은 상대적으로 총 매출은 명품을 따라갈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 회사 백화점 입장에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는 고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는 거죠. 명품보다는 패션 쪽으로 해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명품 비중이 40%인데 네. 다른 백화점은 명품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이제 의류 비중이 높은 그런 백화점도 있겠죠. 신세계가 이번에 최대 실적을 낸 게 명품 때문이었네요. 그쵸. 네. 매출은. 근데 네. 의류 비중이 더 높은 백화점을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일 당장 들어가가 아닙니다. 아직은 네. 주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 처음에 얘기했던 의류 교체 시기가 왔고 겨울이 왔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반발 매수 세력이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이 심리가 튕겨져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말에 대해서 이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연말 4분기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에 분명히 버프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상대적으로 저는 이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현대백화점이죠? 의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신세계에 비해서 훨씬 높으니까. 전문가님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패션 의류인 뭐 F&F나 뭐 다른 이런 브랜드도 있을 텐데 왜 백화점을 고르신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고 패션 관련된 종목은 네. 톡방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의류주들 의류주들이 네. 이제 주목을 받는 타이밍에 지금 그런 겁니다. 이따가 이 이후에 화장품 얘기도 잠깐 할 건데 그거랑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의류 회사들의 옷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판매하고 있는 입장이랑 의류를 만들어서 이 단일 회사랑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그중에 일단은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백화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가 4분기 매출 누가 1등 먹을 수 있을 것 같은가 혹은 아니면 영업이익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출을 누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가 라고 따졌을 때는 이 중에서는 저는 현대백화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백화점을 차트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앵커님한테 말했듯이 내일 당장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했던 네. 이유를 봅시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네, 현대백화점 주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75,000원 라인의 중요한 지지 자리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있죠. 불과 지금 이제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굉장히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이후에 조정받고 지금 지지받고 있는데 75,000원을 지켜줘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한 달 전쯤부터 이 종목을 주시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주요 이평선 라인들 단기건, 중기건, 장기건 다 올라타는 액션을 해서 이때 공략을 하려고 째려보고 있었는데 시세 반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렇네요. 이 타이밍에 이제 4, 4분기를 노리고 다시 75,000원 라인의 지지를 한 번만 더 탄력을 받아준다면 저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 좋은 주가 흐름까지도 그래서 짧게는 85,000원, 길게는 95,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길게 보면 안 된다. 지금 단타로는 안 돼요. 주가 흐름이 안 좋아. 그럼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반등 타이밍 노려서 스윙급으로만 4, 4분기 매출로만 보는 겁니다. 왜? 아까 말했던 부정적인 요소. 지금은 소비 심리가 응축됐던 소비 심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소비 이제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겠지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죠? 어르신들도 여태까지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이 편의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이야 이제 이 참아왔던 소비 심리가 터져 나가서 매출이 극대화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 봄도 그럴까요? 아니요. 어느 정도 일상이 다시 돌아온다면 정상적인 구도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다시 편한 인터넷 쇼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터져줄 이 타이밍만 노려서 한 달 말고 세 달, 4, 4분기 노려서 이제 4, 4분기 실적 기대가 고치된다. 여태까지 소비 매출이 굉장히 터졌다라는 그 타이밍을 공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전에 금요일인가 이런 기사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어떤 기사죠? 정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어떤 정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네. 내수 경기가 점차 살아나는 조짐이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그중에서도 백화점이 기대가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딱 준비를 하고 저번 주부터 준비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 내용을 가서 해야겠다. 너무 메타버스만 하니까 그래도 올 연말을 대비할 그런 종목, 그런 섹터를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내수 경기가 조짐이 좋다. 왜? 사람들이 참아왔던 반발 매수 소비 심리가 터져 나올 거다. 네. 언제까지? 연말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백화점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 네. 화장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네. 화장품 화장품주들 정말 안 갔었어요. 전망에 대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광군제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LG생활건강이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그러기도 했는데 그 기대가 조금 되는 와중에 부분이 아닌가. 중국 정부는 자국 제품 써라라고 하는 많이, 얘기도 자주 하면서 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타격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도 그러니까 있었죠. 기대감과 이게 같이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있지만 근데 올라야 되지 않나 이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나 네. 여기서 저는 한번 꼬아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화장품이요? 우리나라. 주가가 형성된 화장품이요? 아니요. 그냥 등록돼 있는. 등록돼 있는 화장품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개는 될 것 같은데요. 2만 개 정도 됩니다. 아, 2만 개요. 네. 대략 19,000 뭐 몇 개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거의 정말 2만 개에 많네요. 가까운데 그 중에 20%, 약 4,000개가 작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작년에요? 그만큼 이 화장품 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게 좀 풀렸나 수월하다, 봤네요. 좀 수월하고 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고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중국에서 잘 나가건 어디서 잘 나가건 그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이 조금 버거울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비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옥석 가르기가 더 힘들게 되었네요. 근데 제가 왜 화장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고 계세요, 정말로? ODM과 OEM을 이해하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는 제 이제 주문 위탁 생산자죠. OEM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제조업자. 네.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다 자기가 직접 공장 가지고 직접 아니겠죠. 제조하나요? 아니죠. 아니겠죠. 직접적으로 이걸 제조할 수 있는 회사들은 대략 몇 개쯤 있을까요?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ODM은 생각보다 없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다 합치면 얼추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된다고 많이 합니다. 주네요. 근데 그 네. 중에서도 그 회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레시피 화장품 회사에서 레시피를 갖다 주면은 네. 아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덩치가 크고 연구원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고 막 이런 회사들은 아 이렇게 하니까 피부 효과가 좋던데 니네 이걸로 상품화 해볼래? 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이 회사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와, 200개 중에서는 한 정말 얼마 없을까요? 20개.
한 서너 개 됩니다. 아, 20개도 아니고 서너 개. 대장격의 종목들이 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상장하고 있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상장한 회사들 중에 이 정도는 돼야 야 설화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 이거 하니까 피부 어려지더라. 이거 하니까 미백 효과 있더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회사가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 두 종목을 예주시해야 된다.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는 엄청 많다. 소비자의 선택지는 굉장히 넓어졌는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적다. 네. 만드는 회사는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바쁩니다. 뭐 서너 개 더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나 이 정도는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이 대표 두 종목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물론 우리 회사도 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 몰랐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아는 회사가 이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 지금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에서 마스크를 벗기나 마나 했다가 그 얘기 쏙 들어갔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더라도 마스크가 과연 없어질까요? 아니요. 마스크는 이제 생필품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다 완전히 풀리더라도 마스크는 쓰고 다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너무 편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이 위드 코로나 풀리면서 네. 눈화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거 많이 하고 그리고 네. 사람을 만나면 네. 벗긴 벗어야 벗어야죠.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긴 봐야 되는데 뭐가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화장품 판매회사보다는 제조회사를 쳐다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대표 두 종목을 말했지만 이 대표 두 종목도 현 시점의 주가 흐름은 아직 안 좋습니다. 결국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네. 그 타이밍 맥점 잡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 뭐 저네요. 상궁님이시죠. 그렇다는 네. 거.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이렇게 앞으로 리오프닝 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메타버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대장격의 종목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죠. 기술주들이 뭐 삼성전자든 등등의 대장격의 종목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그 대장격의 종목들을 분명히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확진자가 더 줄어들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료제가 더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 위드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될수록 결국 리오프닝 주들도 갈 거다. 그 타이밍에 맞게 매출 실적 잘 낼 수 있는 백화점, 화장품 섹터를 스윙급으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 종목을 선별해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정말 주식의 기본이죠.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테마주를 또 눈요기하는 것보다 저점에서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저점, 매점을 아시는 분은 상군님밖에 없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509417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오늘장의 특징주였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살펴볼 종목 싸이월드 관련주입니다. 12월 17일에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선언의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싸이월드 관련주들 한결과 컴퓨터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NH벅스도 13% 상승을 했고 인트로메딕 6.3%, 초록뱀 컴퍼니도 6.4% 상승을 했습니다. 와, 정말 싸이월드 이 관련주를 보면 열 것 갔다가 이제야 12월 17일로 또 정확하게 날짜 발표가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이월드? 일단 싸이월드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MZ 세대의 한 전형적인 세대잖아요, 우리. 네, 한 사람으로서 저는 딱 사실 끼어 있거든요. 싸이월드를 사용을 하기도 했고 조금 약간 뒷부분에서 사용을 한 세대인데 새로운 이 MZ 세대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봅시다. 지금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이 뜬 이유는 결국은 1차적으로는 메타버스 연관성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네. 근데 단순히 메타버스 연관됐다고 폭발적으로 뜬 게 아니라 싸이월드의 회원 보유 수가 중요하죠. 3,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의 한
한 거의 다 3분의 2.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회생활을 네. 했건 학생들이건 거의 다 가입을 했었다는 네.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그러면 단순하게 메타버스랑 뭐 협약을 하니까 관련된 종목이 뜨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사실 요즘 분위기는 메타버스의 미음만 꺼내도 뜨는 건 맞는데 네. 맞는데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 스치기만 해도 그냥 VI야 그냥.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는데 네. 지금 싸이월드라는 3,200만 명이라는 게 200만이라는 회원 이용자가 이 인프라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물론 이 싸이월드를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기에 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글로벌적으로 놓은 애들이니까.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그럼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매수 시장으로만 공략해도 잘 크네요. 과연 그 카카오가 지금은 뭐 더 그렇겠지만 초반에 이렇게 겨우겨우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3,200만의 회원을 모집할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는 예견을 못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미 3,200만이라는 국내에서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얘네들이 다시 소셜을 한다네. 메타버스 가상현실로 그렇죠. 이러면 기대감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네. 없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중요해지겠죠. 네. 그 싸이월드만의 감성이 있었죠. 맞아요. 갬성이 정말 갬성이라고 중요했어요. 저희가 그런 걸 네. 많이 했었는데 뭐 네. 나는 지금 뭐 눈물을 흘린다 뭐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많은 유행어와 어록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싸이월드를 꾸미고 이런 게 재미가 있었죠. 마치 지금 요새 틱톡 15초짜리 찍는 거라든가 네. 지금 페이스북만의 감성, 인스타만의 감성 과연 싸이월드가 다시 하면서 이 특유의 감성, 본인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는 감성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유저들의 주목을 다시 끌어낼 수 있는가 그때 우리 이 MZ세대의 우리 지금 20대에서 40대 실질적으로 이거를 주로 사용했던 이 사람들의 추억을 다시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네요. 관건이 되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입니다. 주가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겁니다. 네. 기대감에 17일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일단은 좋겠죠. 네. 일단은.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 서비스를 재개하는 그 포인트에 옛날 사진 보니까 감성 돋네 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랬지 우리 어렸을 때 이랬지 네. 이거를 가상현실 속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흥미 유발하면서 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거 이렇게 없네? 재밌는 게 없다 아니면- 이렇게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이거 대폭발하겠다. 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면 뚜껑을 열어서도 폭발할 겁니다.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옛날 사진들 좀 있네. 에서 끝난다면 이 3,200만의 회원을 이렇게 이 인프라를 이렇게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 인프라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감에 상승하는 부분만 잡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뚜껑 열고 반응까지 나는 뚜껑 열어도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 나는 이거 1년 동안 볼 거야. 라고 할 거야. 라든가의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확인되지 않은 뚜껑에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대감에 상승하는 부분 잡아먹을 거 잡아먹고 그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세간의 평가를 받은 이후에 다시 만약 평가가 좋다면 그때 단타로 또 공략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뚜껑을 열기 전까지 성공한다 만다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기술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어떤 기술이 나왔어. 네. 앞으로 이 반도체밖에 못 써. 모든 차량용 반도체는 이걸 써야 돼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한가 가고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일단 이게 차량용 이거밖에 이 특이 기술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대감에 잡아먹을 거 먹고 뚜껑 열고 나서 재공략해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싸이월드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 기대감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12월 17일 이제 날짜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다음 달,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이 싸이월드 관련주의 흐름을 중간중간 좀 타지 않을까요? 무조건 타죠. 왜냐면 오픈이 되면 또 제로가 소멸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는 그 가는 길에 싸이월드가 그냥 가상현실만 엮여서 그런 게 아니라 NFT 사업과 같이 해. 네. 터지기만 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안에서
이 유저들이 수익 창출까지 추억팔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내 소유권, 내 보증서까지 확보할 수 있고 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네.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메타버스에 미음만 있어도 스쳐도 이렇게 VI 가는데 네. NFT랑 같이 하면 스쳐도 상한가 가는 겁니다. 이거 보면 네, NFT와 메타버스와 결합이 되었고 최근에 또 한글과 컴퓨터까지 또 사이버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네,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시세 분출이 덜 됐다라고 생각이 저도 그렇게 되는 생각합니다. 사람 중에 근데 하나라서 그만큼 네. 지금 단발적인 이슈, 이 재료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네. 성공했을 때 초대박, 성공 안 하고 기대감만으로도 이미 대박 분위기입니다. 이 급등락이 엉덩이가 가벼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겠죠. 12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나는 그냥 들고 있을 거야? 네. 단기급 대응? 아니 네. 시세 분출 나올 때마다 나는 치고 빠지고 할까? 단타적 대응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그 맥점 공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유명한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사래. 어차피 10년 들고 있을 거니까. 10년 들고 있을 거야? 아니야. 지금 우리는 지금 한 달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달. 한 달 얘기하는데 진입 타이밍 어떻게 잡을 건데 맥점 공략 어떻게 할 건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버에드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점 공략 받고 싶으시면 상구님 전문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점 타이밍 제대로 잡아 가시자고요. 노란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번호 6자리 509417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캠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봐요. 이 친구도 메타버스와 지겨워 죽겠어 또 그냥. 연결이 되네요. 네, MS 메타버스 팀즈 통합 추진, 이 보안 솔루션 공급 속에서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메타버스 스치면 VI, 스치면 상한가, 소프트캠프가 그 예 중에 하나네요. 봅시다. 아까 말했지만 스치면 VI. 네. 근데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있으면 상한가입니다. 네. 지금 얘가 스쳤는데 클라우드를 지금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페이스북에 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스친 게 아니라 한 달 걸린 겁니다. 그렇네요. 페이스북까지 같이 겹치니까. 지금 그냥 네. 메타버스랑 연관이 있으면 또 고만고만하게 VI 한두 번 걸려주고 좋은 추세 유지해주고 이러다 말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을 지금 페이스북을 건드렸네. 지금 이 세상 글로벌하게 건드렸어. 글로벌 회사들 중에서도 지금 네. 이 세상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센 회사들한테 이거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네. 그럼 과연 이 재료가 작을까? 과연 단발성으로 끝날까?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네. 시장 규모가 지금 더 작아지겠어요? 커져야죠, 이제는.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했었지만 메타버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해서 지금 뭐 내일 조정받으면 이제 시작이라 놓고 내일 조정받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가상현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상용화할 거고 게임에도 적용할 거고 이렇게도 적용할 거고 이런 분위기 기술 개발들 나오고 있는 거지. 아직 상용화 됐다고 말도 못합니다. 아직 상용화 됐다고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실적 나온 게 많이 없잖아요. 할 거다. 네, 할 거다. 기술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다. 차세대 먹거리다. 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금 뭐 3D 형식으로 뭐 이런 뭐 그래픽 형식으로 뭐 가상현실을 구현한다는데 과연 진짜 같은 가상현실이 안 나올까요? 저는 나올 수 나오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나오겠죠. 그럼 지금 메타버스 지금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거기다가 그 가상현실 속에서 NFT 그 소유권 이 보증서를 활용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은 이제 열리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이 관련된 회사들은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서비스 공급을 하는 회사들은 매출 확대라든가 시장이 굉장히 열리겠죠. 일방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관련된 회사들은 더 나올 거니까 당연히 종목 선별은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캠프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에 이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재료가 단발적인 요만한 재료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 마무리했죠? 상한가 네. 마무리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좀 빌빌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작년 초반부터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해가지고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네. 지난 한 7월 정도부터 주요 이평 라인 상승 추세 무너뜨리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사실 이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랑 엮였네, 마이크로소프트랑 페이스북이랑 엮였네, 주요 저항 라인들 한 방에 다 뚫었네. 내일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 주요 라인 이탈하면 이건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 주요 라인 어떻게 잡을지는 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소프트 캠프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 주가 너무 잘 가다 잘 가다 새로운 기업을 자꾸 발굴을 해내요. 이렇게 소프트 캠프처럼 최근에는 네오리진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중고 명품이 또 NFT와 결합이 되면서 상한가를 한 2번을 가고요. 조정을 별로 받지도 않고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고 명품과 이 NFT, 뭐 메타버스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싶은데 종목 주가 흐름 지금 뒤에 보시면 보이는데요. 잘 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종목들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시세가 나온 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잘 가는 모습 보니까 근데 중고 명품이건 아니고 그리고 경매 사이트고 미술품 이쪽도 다 네. 잘 갑니다. 미술품은 원래부터 서울 옥션이나 대장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명품이 이제 받더라고요. 부각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는데 주가 네. 흐름만 본다면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네.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봅시다. 하락 추세 끝났나요? 아니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돌파 안착해야 됩니다. 네. 돌파 안착해야 되는데 재무도 그냥저냥 그냥 네. 왜 이렇게 되는지 중고 명품이요? 네, 중고 명품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종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초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엉덩이 가벼운 애들 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저항 라인 맞고 있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네. 제가 모르는 재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재료가 있을 수 저도 있는데 짧게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서 이 종목이 이 소프트 캠프도 약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네오리진에 비하면 소프트 캠프가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리진은 제가 사실 좀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 상태로는 저는 아직 공략하기 좀 애매합니다. 초단타로는 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확실히 안착했어? 아니 지금 이거 좀 더 봐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오리진까지 살펴봐 주셨네요.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 거라서. 짧게 전문가님께서 삼형 SN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다고 짧게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짧게 네. 해볼게요. 삼형 SNC가 지금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삼형 어디 갔어요? 수소연료 온수도 센서 개발 소식에 급등을 했죠. 이게 왜 그냥 넘어가려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네, 이 회사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884억. 너무 작은데요? 그리고 지금 수소 전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네. 부품입니다. 온습도 센서가 약 10% 정도의 효율성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0% 정도가 과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 10%가 엄청나게 대박인 기술일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신 부품이 나온 겁니다. 이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20%가 어마무시한 획기적인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884억 시총이라고 한다면 이 조금의 자금으로도 이렇게 흩날리는 바람처럼 휘둘릴 수 있다. 네. 이런 종목은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런 종목이 엉덩이 가벼운 종목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조금은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삼형 SNC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에 작은 기업이라 조금 더 조심을 하면서 단타적인 접근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여기까지 살펴보고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빛 미디어로 바로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 매수가는 3,100원, 비중은 꽤나 많이 갖고 계십니다. 30%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3,670원.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2.4%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초록뱀 미디어인데요. 요즘에 핫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관련, 뭐 메타버스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초록뱀 미디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아까 이제 성심성의껏 남겨달라는 얘기가 좀 먹히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대, 두산, 인크라폴, 네. 평단이랑 뭐 하면서 추가 매수로 들어갔고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록뱀 미디어 먼저 봐볼게요. 네. 초록뱀 미디어 지금 많이 올랐나요? 오른 거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차트 조금만 줄여볼까요? 많이 올랐나요? 전고점 대비 조금 더 올랐고요. 많이 올랐나요? 전고점은 뚫지 않았나요? 그렇죠. 차트를 다 줄여볼게요. 뭐죠? 그러니까 뭐 20년 전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20년 전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그날의 영광이 있었던 종목이다. 6만 원 시절도 있었던 종목이다. 그리고 무슨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 알았어. 5년 전 얘기만 합시다. 5년 전에도 이렇게 갔었던 종목입니다. 저 때 왜 이렇게 갔었어요? 뭐 따져봐야겠죠. 네. 5년 전까지 무슨 이슈가 있는지 무슨 체크 안 했을 텐데 이슈였을까요? 뭔가 대박을 터뜨렸으니까 저렇게 갔겠죠. 네. 자, 코로나 이후부터 봅시다.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꾸준하게 네. 안전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승 그렇네요.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상향했네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조금 줄여서 본다면 잘 가고 있는 종목이다. 더 갈 수 있었던 종목 중에 그리고 하나였네요. 지금 올 한 해 동안 박스를 꽤나 오랫동안 쳤었는데 박스 상방을 돌파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네. 이 말은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중이 괜히 30%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NFT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싸이월드도 있고요. 싸이월드도 있고요. 네. 영상 콘텐츠, 맞습니다. 엔터, 네, 다 갖고 우리가 있어요. 오늘 떠들었던 좀 비전 좋다는 얘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물론 네. 근데 초록뱀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은 대박 작품이라든가 뭔가 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대박으로 터진 게 아니라 NFT로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저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종목으로 한 2번 정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률표 이따 보여주시나요? 네, 보여드립니다. 수익률표에 네, 이 3부 종목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이 종목 공략에서 이제 수익도 잘 냈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기대감이 충만한 종목이다. 왜? 상승 추세 멀리 봐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스쳐도 VI 가는 NFT 연결되어 있고 네.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사업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네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비전이 좋습니다. 향후 비전이 좋은 상태에서 주요 저항 라인 돌파했네. 돌파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네. 그럼 이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되겠지. 그럼 내일 들어가도 돼? 아유, 큰일 나려고요. 맥점 공략 매점 공략 하셔야죠. 네, 일단은 지금 수익권에 계신 분이시니까 이분한테 이거는 종목 상담이라서 지금 이분이 얼마였죠? 3,100원 수익권에 계십니다. 수익권. 언제 매도를 할까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봅시다. 되겠습니다. 저라고 네. 한다면 3,100원에서 단타 스윙급으로 진입을 하셨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분은 어떻게 보면 저랑 생각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한 번 쐈다고 지금 나 한 번 먹고 빠질 거야 이런 계획이 아니라 난 좀 이제 끈덕하게 쳐다볼 예정인데 네. 끈덕하게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계신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전망을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3,100원이면 중요한 자리에서 들어가셨네요. 네.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로만 따지면 흐름 좋죠. 단타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5일이평 혹은 여기 11일평 이탈하면 자르세요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 좋을 때, 시세 기회 줄 때 지금 이미 수익 중이니까 단타는 5% 10% 먹는 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 얘기입니다. 제 기준에서 단타는 5% 10% 정도 먹으면 잘 먹은 건데 지금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네 라고 한다면 저라면 중요한 지지 라인이 제 기준에서는 2,800원입니다. 여기 이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61평이 올라오면 2,800원 부근까지 2,800원, 9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 라인까지는 버텨볼 만합니다. 왜? 상승 추세 볼게요. 이거 잠깐만요. 네. 그렇게 몇 번 초록뱀 미디어. 저항을 맞았던 2,800원 부근 저항 맞고 1, 2,
3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됐을 뿐입니다. 네. 이 여기까지 혹시나 내려오게 된다면 재차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 이탈하면 보내줘야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좋네.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네. 그러면 2,800원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좀 그냥 3달 들고 있다가 파시면 됩니다. 목표가를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네. 중요한 자리. 지금 본인 기준에서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나는 손실 하나도 보기 싫어 라고 한다면 본인 지니까 내려오기 전까지 버티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진짜 스윙급으로 뚝심 있게 한번 버텨보려고 NFT 버프 더 받을 거고 K컬처 더 버프 받을 거고 등등의 이런 버프 앞으로 기대감이 싸이월드까지 해가지고 기대감에 이런 게 더 갈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더 버티셔도 좋습니다. 지금 억지로 목표가를 정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실 엉덩이가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러면 상한가를 친다든가 아니면 2차 VI 걸린다든가 그럴 때 꼭 굳이 3달 억지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세 분출해 줄 때 수익 청산하고 제공량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펜 미디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EI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78원, 비중은 50%. 꽤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2% 하락하면서 326원에 마무리가 된 EID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EID랑 이화전기도 이렇게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싸잡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삼형제들 이씨 가문 있죠. 사형제는 스푸트니크를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스푸트니크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백신이고 사실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방률만 따진다면 화이자, 모더나 비할 바가 아니죠. 96%, 97% 예방률 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나 EU 승인이 안 나네. WH도 오케이를 했는데 EU 승인이 안 나.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나?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화이자랑 모더나 있는데 굳이 러시아 거 쓰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형성을 한 게 아닐까. 오히려 스푸트니크가 제3국들에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좀 이제 뭐 소위 이제 좀 그 약한 국가들 이제 좀 돈이 없는 그 제3국들 상대적으로 그쪽이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로 잘 장사 많이 했습니다. 장사 많이 했고 장사가 잘 됐고 예방률이 그만큼 했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좋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EU 승인이 안 난다는 이유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스푸트니크 관련된 기사 체크하다 보면은 전부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효과 봤네, 어떤 효과가 있었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청소년을 위한 임상 3상에 들어갔네. 이런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씨 가문 사형제를 비롯해서 보령제약까지 해서 그 재단 뭐 그쪽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스푸트니크 터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혹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만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당연히 이 이씨 가문 사형제는 스푸트니크가 가장 메인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EID는 유상증자가 있었네요. 네. 유상증자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대부분 악재로 판단을 많이 하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그 톡방에서도 무상증자, 유상증자 그런 기초 교육을 많이 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가장 크게 따져봅시다. 시간이 없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3부 때 조금 더 괜찮으십니까? 저 족발 이야기. 족발 이야기 있으셔서. 어쨌든 요 교육은 제가 톡방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유상증자가 채무 상환금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EID는 좀 더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스푸트니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감은 사형제 중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EID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2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3부 때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상구님과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족발 맛있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